당신은 지금 1597년 조선의 바다 7,000량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평생을 무인으로 살았으나 세상은 당신을 영웅 이순신의 그림자라고만 부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영웅을 모함하고 왕의 의심을 등에 업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통제사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왕은 나가서 싸우라며 당신의 등을 떠밀고 바다에는 수백 척의 외선이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립니다. 나아가면 개죽음이요, 물러서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판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존심을 굽히고 영웅의 전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억지 명분을 위해 병사들을 사지사지로 몰아넣는 도박을 걸 것인가? 당신의 결정이 역사를 바꿉니다. 조선 수군 괴멸이라는 참혹한 결과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지독한 열등감과 광기, 그리고 불타는 판옥선 위에서 마주한 뒤늦은 참회. 당신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 아래 본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오늘따라 역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거제도 앞바다 경상우 수영의 판옥선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4월의 봄바람이라기엔 지나치게 차갑고 습기 찬 공기가 투구끈 사이로 파고듭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던 당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아닙니다. 배입니다. 한두 척이 아닙니다. 100척, 아니 500척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바다를 새카맣게 뒤덮은 외선, 내 숲이 거대한 해일처럼 당신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장군, 저게 다 무엇입니까? 부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립니다. 당신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눌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무인으로 살았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목을 베었고 묵과 급제 동기들 중에서도 용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저것은 도적대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 바다를 건너 당신의 목을 조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텅 멀리서 조총 소리가 들려옵니다. 북방의 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열음이 심장을 직접 타격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무거운 두정갑 가본이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구가 아니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쇠덩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경상우수사입니다. 이 바다를 지켜야 할 최고 지휘관입니다. 병사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기대가 당신을 숨막히게 합니다. 싸워야 할까요? 고작 70여 척의 판옥선으로 저 수백 척의 적을? 불가능합니다. 개죽음입니다. 당신의 본능이 비명을 지릅니다. 도망쳐야 산다. 부서라.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관이 귀를 의심하며 되묻습니다. 예? 당신은 핏발선 눈으로 소리칩니다. 배를 부수란 말이다. 적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판옥선을 전부 침몰시키고 퇴각한다. 병사들의 눈이 커집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배를 버리라니요. 하지만 당신은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후퇴라고. 전력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당신의 손은 칼자루를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쿵! 콰직! 도끼로 배 밑창을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판옥선들이 병사들의 손에 의해 파괴됩니다. 나무가 찢겨나가는 비명소리가 마치 당신의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 같습니다. 멀쩡한 배에 구멍을 내고 식량을 바다에 던집니다. 불을 지릅니다. 시뻘건 화염이 돛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다가오는 왜군들의 시야를 가려주길 빌면서요. 당신은 그 불길을 보며 안도감과 모멸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육지로 도망쳐 숨을 헐떡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갑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명문 무가의 자손. 당당했던 원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첩보가 날아듭니다. 부산진이 함락됐습니다. 동래성도 무너졌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싸웠으면 다 죽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은 지울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상우수사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전라좌수영에서 전령이 도착합니다. 이순신, 당신과 같은 품계, 그러나 깐깐하고 융통업기로 소문난 그 작자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경상우 수영의 함대는 어디 있는가? 합세하여 적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함대? 이미 내 손으로 다 수장시켰는데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옥포 만호 이운용이 겨우 건져낸 판옥선 4척뿐입니다. 70척의 대함대를 4척으로 만든 패장. 그것이 지금 당신의 이름입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무엇인가. 나도 북방에서 호랑이를 잡던 장수였다. 그런데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당신은 붓을 듭니다. 구원 요청서를 씁니다. 손이 떨려 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전라좌수사, 도와주시오. 이 한 문장을 쓰는 것이 목을 내놓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당신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봅니다. 며칠 뒤 옥포 앞바다, 이순신의 함대가 도착합니다. 질서정연한 대형, 잘 닦인 총통, 그리고 뱃머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 그는 태산처럼 고요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 고요함이 오만함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초라한 배 4척이 그의 거대한 함대 귀퉁이에 쥐새끼처럼 붙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역시 전라좌수영이야.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저쪽은 훈련이 잘 되어 있네. 그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귀를 찌릅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순신의 북소리에 맞춰 전라좌수영의 한 포가 불을 뿜습니다. 쾅! 외선들이 추풍낙엽처럼 박살납니다. 당신은 멍하니 그 광경을 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 도망쳤던 적들이 이순신 앞에서는 허수아비처럼 무너집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순신 장군 만세! 당신의 병사들조차 그를 향해 환호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왜군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작되었음을.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영웅과 겁쟁이, 성웅과 졸장. 세상은 이제 당신을 이순신의 그림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배 안쪽 선실로 온 당신은 탁자를 내리칩니다. 으드득 이가 갈립니다. 공포는 어느새 질투라는 이름의 도끼로 변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저놈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조정에서는 승전보를 올린 이순신에게만 상을 내립니다. 당신이 올린 장계 보고서는 무시당하거나 이순신의 공에 묻혀버립니다. 선조 임금마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원규는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지. 궁궐의 차가운 뒷담화가 천립 앞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은 술병을 듭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이 비참한 밤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꿈속, 당신은 다시 거제 앞바다에 서 있습니다. 불타는 판옥선 위에서 부하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장군,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들의 몸에 붙은 불이 당신에게 옮겨 붙습니다. 뜨겁습니다. 괴롭습니다. 눈을 뜨면 식은땀 범벅입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 파도는 알고 있을까요? 당신이 영웅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순신을 밟고 올라서는 것. 전쟁터에서 적을 죽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서 경쟁자를 죽여 살아남는 것. 그것이 비열한 짓임을 알면서도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영혼은 그날 판옥선을 불태울 때 함께 타버렸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당신의 눈이 늑대처럼 번들거립니다. 두고 보자 이순신. 왕이 언제까지 내 편일 것 같으냐. 당신은 붓을 듭니다. 칼 대신 붓으로 적이 아닐 아군을 겨눕니다. 역사의 평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 지독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마침내 그가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이 한양으로 압송되던 날 당신은 남몰래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지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는 가시방석입니다. 통제영의 집무실, 의자 하나, 붓 하나에도 그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병사들은 당신의 명령이 아니라 떠난 이순신의 빈자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장군께서는 이럴 때 하깃진을 펴셨습니다. 부하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 장군 소리가 당신의 귓속을 벌레처럼 파고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선전관이 내려옵니다. 왕의 밀서입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기대했던 칭찬이나 포상은 없습니다. 종이에는 서늘한 문장만이 가득합니다. 그대는 이순신과 다르다 하였다. 부산포를 치고 적의 소굴을 불태우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헌데 어찌하여 아직도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가?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선조, 그는 의심이 많은 왕입니다. 이순신을 내친 명분이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당신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막상 통제사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앞바다는 죽음의 아가리입니다. 험한 물살, 요새화된 적진, 함부로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릴 곳입니다. 이순신이 왜 버티고만 있었는지 당신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순신보다 못한 놈이 되니까요. 장군, 지금 출정은 불가합니다. 파도가 높고 적의 매복이 확실합니다. 작전 회의 시간, 부장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내 놈이 뭘 아느냐는 경멸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의 열등감 버튼이 눌립니다. 당신은 탁자를 엎어버립니다.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 납니다. 내 놈들도 이순신의 편이냐? 왕명을 거역할 셈이냐? 당신은 부하의 멱살을 잡습니다. 곤장을 치라 명합니다. 찰싹 찰싹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통제역 마당을 울립니다. 맡고 있는 부하보다 더 아픈 건 당신의 속입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해 화를 내고 무능을 덮기 위해 매질을 합니다. 하지만 매를 때릴수록 병사들의 눈빛은 더 싸늘해집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술상을 받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안에서는 왕의 독촉장이 당신을 옥죄어 옵니다. 또다시 장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입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 또한 이순신과 같은 역적이 될 것이다.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나가면 왜군에게 죽고 안 나가면 왕에게 죽습니다. 당신은 술병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지만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당신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벽에 걸린 칼을 뽑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비친 당신의 얼굴. 늙고 지치고 광기에 사로잡힌 노인의 얼굴입니다. 그래, 나가주마. 다 죽자. 너희도 죽고 나도 죽고 이 나라도 죽어보자. 당신은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울음입니다. 자신이 뱉은 거짓말에 자신이 낚인 꼴입니다. 나는 이순신보다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쳤던 그 말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신은 전군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립니다. 이 날씨에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면 멈추게 될까봐 귀를 막습니다. 부산으로 간다. 적의 본진을 친다. 당신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집니다. 배에 오르는 당신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갑판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검습니다. 저 검은 물 밑에 수많은 원혼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이 항해의 끝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 행렬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등 뒤에는 왕의 칼이, 앞에는 적의 칼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적의 칼에 죽는 게 장수로서 덜 비참할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계산이 당신의 머리를 스칩니다. 북소리가 울립니다. 둥둥둥. 당신의 함대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인 수군이 칠천량의 좁은 물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떼처럼. 당신은 투구를 눌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린 지 오래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도망치고 싶어질 테니까요.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든 지옥, 칠천량으로 들어갑니다. 1597년 7월 15일, 칠천량의 밤.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당신은 선실에서 쪽잠을 자다 화들짝 놀라 깹니다. 꿈속에서 이순신이 당신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거든요. 식은 땀을 닦으려는데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비명소리, 그리고 매캐한 타는 냄새. 쾅쾅. 배가 요동칩니다. 뛰쳐나간 갑판 위는 지옥입니다. 사방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기습이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닻을 올릴 새도 없습니다. 적들은 이미 우리 배들 사이사이를 누비며 도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옥선, 조선 수군의 자존심이었던 거대한 전함들이 줄줄이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함을 지릅니다. 반격하라, 총통을 쏴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지휘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매질하며 다그쳤던 부하들은 당신을 지키는 대신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그림인가요? 이순신을 몰아내고 차지한 이 자리의 끝이 고작 이것입니까? 눈앞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려 죽어갑니다. 그들의 피가 칠천량의 물을 붉게 물들입니다. 당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셉니다. 전략도 전술도 호기롭던 다짐도 불길 속에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건 벌거벗은 공포뿐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외장의 배가 당신의 대장선을 향해 다가옵니다. 뱃머리에 선 적장은 당신을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 같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쳐야 해.
육지로 가서 후위를 도모해야 해. 하지만 어디로요? 육지에도 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요? 선조가 당신을 살려둘까요? 아니요. 왕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당신의 목을 칠 것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조정도 당신을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순신을 이긴 게 아니라 그저 왕이 이순신을 치기 위해 잠시 사용한 칼자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칼날이 무뎌지니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토사구팽, 토사구팽. 당신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크흐흐. 으하하하. 불타는 갑판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쪽팔려서입니다. 지하에서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남자 이순신에게 미안해서입니다. 그가 피땀 흘려 만든 이 함대를 당신이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열등감이 조선의 바다를 죽였습니다. 장군, 피하십시오. 배가 가라앉습니다. 충직한 부관 하나가 당신의 팔을 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비겁한 패장으로 역사에 남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낫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칼을 꼽습니다. 묵직한 쇠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집니다. 평생을 휘둘렀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내것이지 못했던 칼입니다. 오거라 외놈들아. 내가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라. 당신은 불길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챙, 챙. 쇳소리가 불협화음을 냅니다. 어깨가 베이고 허벅지가 찔립니다. 고통이 밀려오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집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정치꾼도 겁쟁이도 아닌 그저 나라를 지키다 죽는 장수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부릴 수 있는 마지막 헛새이자 자존심입니다. 시야가 붉게 물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쓰러진 당신의 눈앞에 불타는 돛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불티가 밤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마치 반딧불이처럼, 아니, 먼저 간 병사들의 영혼처럼. 당신은 그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호랑이를 잡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눈이 감깁니다. 7천냥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역사는 당신을 졸장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역적이라 욕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기를. 영웅의 그림자에 가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질투와 열등감에 몸부림치다 파멸해버린 한 못난 사내의 이야기를. 당신의 심장이 멈춥니다.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1597년 원균 7천냥에서 지다.